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90% 폭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1520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을 돌파했다. 의미 있는 플레이어들의 비율은 얼마 안 된다. 이제는 양극화? 아니 슈퍼 초양극화가 온다. 이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 원화예금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서울에 집이 없거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한다. 미리 말해둔다. 위로는 없다.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원화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뜻인가? 맞다. 통장 잔액은 안 줄어든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게 정말 안전한 건가? 현재 시중 예금 세후 수익률은 연 2.39%다. 기준금리 2.5%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그게 남는 전부다. 그리고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다. 이미 예금 수익을 초과한다. 통장 잔액은 늘어나는데 구매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1억 원을 들고 1년을 기다렸을 때 원화예금으로 손에 쥐는 건 239만 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ETF에 넣어뒀다면 수익은 9천만 원이다. 격차가 8,761만 원이다. 이건 대한민국 직장인 중위 연봉에 가까운 숫자다. 투자 여부 하나로 1년 만에 누군가는 연봉을 벌고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한다. 원화예금은 자산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느리게 소리 없이 패배하는 전략이다. 공식 물가 수치는 2.6%다. 그런데 왜 다들 그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고 느끼는가? 이유가 있다. CPI는 전체 소비 바스켓 평균이다.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도 포함된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주로 지출하는 항목들, 즉 식료품, 외식, 공공요금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다. 핵심부터 짚겠다. 한국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는 70%다. 밀, 옥수수, 원당, 대두 전부 달러로 결제한다. 환율이 1520원이라는 건 이 원재료들을 사는 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뜻이다. 수치를 보면 명확해진다. 올해 1분기 기준 고추장 16.8%, 커피 믹스 10.3%, 맥주 9.2%, 간장 8.9% 상승. 이게 CPI가 말하는 2.6%의 실체다. 식비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올라간다. 한전 누적 적자 43조, 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이게 단계적으로 가계에 청구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전기요금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동절기 가스비는 8만원에서 11만원 이상으로. 이미 발표된 인상안만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40만원 추가 부담이 확정됐다. 이것들은 선택 지출이 아니다. 먹어야 하고 전기를 써야 하고 난방을 해야 한다.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울에 살면서 집이 없는 사람의 상황이다. 전세 가격은 61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39% 줄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5%를 넘었다. 무슨 뜻인지 정리하겠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갭투자를 규제로 막은 결과 임대용 매물이 시장에서 빠졌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세입자가 들어갈 집을 없애버린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해보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천원이다. 잠실 신축 84제곱미터는 이미 월 200만원이 넘는다. 5년이면 9,600만원을 지출한다. 그리고 자산으로 남는 건 0원이다.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었다. 내 돈이 집주인한테 맡겨져 있다가 돌아오는 구조였다. 월세는 다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전부 비용이다. 집주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인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서울 평균 매매가 15억, 최대 주담대 6억, 필요현금 9억. 30대 중산층 순자산 중위가 1억에서 2억 수준이다. 월 500만원씩 저축해도 자본 격차를 메우는데 14년에서 16년이 걸린다. 그 사이 집값은 멈추지 않는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른 종류의 함정이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 2026년 1월 기준 14.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집값이 하위 20%의 14.6배라는 뜻이다. 역대 최고다. 같은 1년 동안 서울 상급지 15억짜리 아파트가 연 5% 오르면 자산이 7,500만원 증가한다. 지방광역시 3억짜리가 연 1% 빠지면 300만원 감소한다. 1년 격차가 7,800만원이다. 10년이면 8억에 가까워진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같은 자가 보유자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린다. 그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 지방집을 3억에 팔면 서울 평균가 15억까지 12억이 부족하다. 대출 6억 받아도 6억이 더 필요하다. 그 6억을 모으는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또 오른다.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걸어 올라가는 구조다. 지방 집값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하락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은 계속 빠져나가고 학교는 폐교하고 상권은 무너지고 집값은 더 빠진다. 이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지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그 불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경실련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온다. 서울 30평 아파트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122% 올랐다. 노무현 정부 65%, 박근혜 정부 16%,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6% 빠졌다. 집값 잡겠다고 가장 강하게 외친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3번의 진보 정권이 같은 약속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다. 왜 그런가?
4가지 구조가 반복된다. 첫째, 공급 회피. 재건축을 투기로 보고 규제한다. 집을 안 짓는다. 희소성이 생긴다. 가격이 오른다. 둘째, 세금 강화. 양도세를 중과한다. 집주인이 팔지 않는다. 매물이 잠긴다.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른다. 셋째, 임대차 보호. 갭 투자를 차단한다. 임대 매물이 빠진다. 전세가 소멸한다. 월세화가 가속된다.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넷째, 타이밍. 노무현 정부는 IT 버블 이후 글로벌 저금리 시기와 겹쳤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역대급 유동성 공급과 겹쳤다.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랠리와 겹쳤다. 뭐 그 덕에 코스피 지수를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거라도 아니었으면 지금 환율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시드가 얼마인지 안 말한다. 300만원으로 90% 수익 냈다. 270만원 벌었다. 그게 끝이다. 이게 의미 있는 플레이어인가? 강남 아파트는 그 1년 동안 4억 5천만원이 올랐다. 자산시장에서 유의미한 참여자가 되려면 노출 금액 자체가 달라야 한다. 서울 중위 아파트 한 채가 직장인 연봉의 15배 이상이다. 그 정도 돈이 부동산에 묶여야 의미 있는 자산 효과가 생긴다. 주식도 다르지 않다. 최소 수억 단위가 시장에 노출돼 있어야 절대 금액 기준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지저시드로 수익률 자랑하는 건 퍼센트 게임이다. 자산시장은 퍼센트가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시드가 작은 상태에서 수익률로 따라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 소액 구간에서 고수익을 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다. 테마주, 레버리지, 선물 옵션. 한 방에 2배 노리다가 한 방에 제로가 된다. 그리고 다시 원점이다. 이 루프를 반복하는 동안 시장에 묵직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불어난다. 그럼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총의 30% 그 이상을 차지한다. 지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업황에 베팅하는 것이다. 분산이 아니다. 코스닥은 더 짧게 끝낸다. 세력주, 테마주, 작전주. 개인이 구조적으로 당하는 시장이다. 나스닥을 택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만이 아니다. 접근성이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오늘 당장 살 수 있다. 100개 기업에 자동 분산된다. SEC 규제와 GAAP 회계 기준 위에 있어서 코스닥처럼 오너 횡령으로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구조가 아니다. 닷컴버블 마이너스 78%, 금융위기 마이너스 55%, 코로나 마이너스 33%. 세 번 다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었다. 버틴 사람은 예외 없이 수익이 났다. 나스닥이 답인 게 아니다. 나머지가 전부 탈락한 결과가 나스닥이다. 정리한다. 원화 예금은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잠식되면서 느리게 패배하는 것이다. 물가는 2.6%가 아니다. 고추장 17%, 커피 믹스 10%, 전기요금 가스요금 추가 폭탄. 통계와 현실은 다르다. 서울 상급지는 수학적으로 진입이 닫혔다. 하급지와 지방은 탈출 장벽이 매년 높아진다. 집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권은 22년간 없었다.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다. 결국 자산시장 직접 참여 외에 구조적 탈출구가 없다. 단 시드가 쥐조진 상태로 퍼센트 게임 하는 건 참여가 아니다. 의미 있는 금액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것, 그게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알고 있어도 안 하면 모르는 것과 결과가 같다.